여보, 나랑 정말 끝이야? 지난주 수요일 저녁 11시 42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53세의 김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박영애 씨는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도 쾅하며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닫은 그 문 소리. 그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었고 분노였으며 동시에 포기였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난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뭔데 이 난리야? 그 순간 침실에서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뭐했어? 아이들도 다 컸는데 내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본 적이 언제야? 이 사람 정말 날 사랑했던 적이 있기나 한 거야? 이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른다. 아내는 아침 5시 30분에 깹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시계가 울지 않아도 30년의 습관이 그녀를 깨웁니다. 5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 35분에 남편 수염 정리 준비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5시 50분에 국을 끓입니다. 미역국,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리합니다. 6시 20분에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남편은 6시 20분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봅니다. 6시 22분에 밥 준비됐어? 라고 묻습니다. 인사 없이. 6시 24분에 밥을 먹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6시 28분에 내 양말 어디 있어?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을 보면서 6시 30분에 가버립니다. 아내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고마워라고 말한 게 언제지? 아 맞다, 말을 안 하네. 휴대폰만 본다. 그 생각은 점점 깊어집니다. 내가 죽어도 저 사람 모를걸. 오늘 내 무릎이 아팠어. 어제도 아팠어. 그런데 한 번도 괜찮아? 라고 물어본 적 없어. 남편은 다릅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소파에 누우면 하루의 무게가 몸을 짓누릅니다. 회사에서의 갈등, 부족한 월급, 늘어가는 나이, 신체의 피로, 성욕의 감소, 발기력의 문제. 남편의 머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 피곤하다. 누우니까 몸도 아프네. 나이 먹었나봐. 여보는 잘 지내나? 하지만 그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생각하거든요.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남자가 피곤하다니? 애들한테 실망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남편은 휴대폰을 듭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대신 휴대폰 속 다른 세상으로 도망칩니다. 터져버린 감정. 3년 전에 어느 밤, 흐르는 영화를 보던 밤,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아내는 조용히 손을 놓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울었습니다. 울음은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뭐하는 짓이야.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실수야.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접근이 줄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일주일에 23번 손을 잡았고 2개월 전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1개월 전에는 한 달에 12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여보가 피곤하나 봐. 자기 일도 많겠지. 내가 밤에 못 챙겨줘서 그런가? 아, 근데 너무 피곤하다. 내일 출근도 힘들겠는데. 여보는 잘 있을 거겠지? 남편은 아내가 멀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외로웠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아? 3주 전 토요일 오전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이대로 살 거야? 내 말을 좀 들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뭐가 됐단 말이야? 다 잘 지내는데. 잘 지낸다고? 당신은 날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내 눈을 봤어?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어? 기분 나빠하면서 또 이 소리야? 내가 뭐 많이 한 게 있나? 밥 주고 집 제공해주고 아이들 키웠잖아. 뭘 더 원해? 아내의 목이 메입니다. 나 아이를 낳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아내의 심장은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30년을 헌 거야? 사랑이 식어 있구나. 내 사랑도 저 사람의 사랑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끝나야 할 것 같다. 이 집에서 혼자구나. 저 사람 옆에서도 혼자. 그날 밤 아내는 침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칙 하는 소리로. 그 조용한 닫힘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내가 뭘 못했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게 뭐하는 소리야?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떠날 생각하나? 그리고 그 불안감 아래에는 자책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못해줬나? 그런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하지만 남편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정을 말하는 방법을. 왜 이렇게 되는가? 50대 이상 한국 남성의 70%가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조루증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입니다. 신체적 원인은 30%이고 심리적 원인이 70%입니다. 스트레스,
불안감, 자신감 상실, 아내와의 감정적 거리.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실에서 못 챙겨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내가 여자라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나? 아내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소외감입니다. 내가 투명인간이 된 건가? 처음에는 남편이 일에 바쁠 때 이해했습니다. 5년 후에는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챙겼습니다. 10년 후에는 남편이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후에는 내가 아내와 엄마와 며느리일 뿐 여성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20년 이상 지나니까 점점 희미해집니다. 계속 희미해집니다. 두 번째 감정은 분노입니다. 왜 나만 기다려야 해? 남편은 힘들다고 해서 쉽니다. 나도 힘들지만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이고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은, 내 욕망은, 내가 느껴야 할 사랑은? 세 번째 감정은 절망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순간 아내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냥 이대로 산다. 하지만 그 결과는 깊은 우울증입니다. 떠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죄책감과 외로움입니다. 3. 남편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낸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선택합니다. 그것은 문장 선고가 아니라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남편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의식적 회피입니다. 남편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책임감이 있고 신체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 변화를 직면하면 약한 남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몰입합니다. 휴대폰 속에는 나이가 없고 실패가 없고 약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 방어기제입니다.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뭘 못했다고? 이건 피해의식입니다. 나 이렇게 힘든데 뭘 더? 이건 자기연민입니다. 여자라서 이러는 건가? 이건 여성 혐오입니다. 이 모든 반응은 사실 하나입니다. 내 약함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 세 번째 감정은 침묵의 수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들수록 거리는 벌어집니다. 거리가 벌어질수록 침실은 차갑습니다. 침실이 차가워질수록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아내의 가슴에 자리 잡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나를 깨웠다. 일주일 후 남편은 아내와 말을 나누지 않은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삐쳐? 화요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1초 지속.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말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밥은 준비합니다. 아내니까요. 하지만 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남편의 방에 두고 떠나갑니다. 그때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주지 않으면서 아내는 남편을 여전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다. 이것은 아직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같이 먹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과는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 대비가 남편의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잃고 있는 건가? 남편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를 떠나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어나야 하지 않아? 응, 내가 좀. 아내가 돌아섭니다. 남편이 말을 꺼냅니다. 여보, 처음으로. 아내가 걸음을 멈춥니다. 미안해. 정말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 남편의 목이 메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너를 잃고 있다는 것. 눈물이 나옵니다. 난 너 없이 살 수 없어. 아내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몇 번을 이 말을 들었어? 이게 또 그냥 말은 아닐까? 내가 또 속을까? 하지만 아내는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진정성을. 그리고 아내는 침대에 앉습니다. 가장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꾼다. 남편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발기부전이신가요?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아내와의 관계를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진단입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내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내를 여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건강입니다. 운동에서 당신이 다시 힘을 얻으세요. 그건 약보다 강합니다. 남편은 변합니다. 1주차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휴대폰을 침실에 들고 가지 않습니다. 저녁 8시 이후 뉴스를 봅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서 2주차 헬스장에 등록합니다. 아내의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말없이 습관처럼 3주차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산책할 때만이 아니라 TV를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4주차 대화를 시작합니다. 휴대폰 없이. 여보, 요즘 어때?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1주차 아내의 생각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일시적일까? 2주차 아내의 생각 저 사람이 변한 건가? 3주차 아내의 생각 혹시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니면 이제 정말 늦지 않은 걸까? 4주차 아내의 감정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다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침실로 돌아오다 한 달 후 밤 11시 남편은 아내 옆에 누웁니다. 말없이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기대집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응? 우리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쥡니다. 응, 난 너를 잃지 않을 거야.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신체적 관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성관계가 아닙니다. 이전의 성관계는 의무, 습관, 무의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체적 관계는 사랑, 감정, 재발견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아내를 보세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당신이 그녀를 본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내가 말을 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신문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응, 그래. 이 정도 말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단계 3 신체 건강 챙기기. 주 3회 30분의 운동입니다. 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성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내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없이 손을 잡으세요. 산책할 때, 밥 먹을 때, TV를 볼 때 손의 온기가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발기부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내의 눈에서 외로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침실의 문이 조용히 닫혀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선물이 아닙니다. 값비싼 여행도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침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손길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건강해지려는 노력 속에서 나옵니다. 더 많은 부부관계 꿀팁은 구독하고 받아가세요.